정부의 범죄 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 약속도 저버리고 있다. 2020년 금강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의 일부 배상하라고 권고까지 했다. 그런데 배상 권고에 대해서 국책은행은 산업은행 당시 은행장 이동걸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중은행들도 이를 따랐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강원 감사를 하였고 당시 금강원장인 윤석헌 연임하지 못하고 퇴임하였다. 당시 민정수석 김정원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은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금융범죄는 폭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기의 범죄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MBI 사기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본사를 두고 MBI가 국내에 진출하여 8만여 명의 5조 원의 사기를 쳤다. 그런데 90만 명으로부터 4조 원의 피해를 양상한 KUK는 본사를 한국에 두고 미국, 일본,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사기를 쳐서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실태 분난 금융 피해자들은 2024년 1월 16일 대통령실에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기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책을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풀어가지고 민생토론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통령실에서는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서 사기 척결을 위한 대책을 다시금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검찰과 협력해 피해자 등을 더 면밀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등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상적으로 상식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강원, 산악이 참여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전문수사를 해야 한다. 전국에서 엄선된 수사인 인력이 전국적인 통합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특히 오적대 사기 사건의 MBI 사건의 경우 사기 공범들은 전국 각 지역별로 나누어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인 사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PLK 사기 사건의 경우 울산 경찰청이 조사해 전국적인 사건을 축소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피해자들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를 요청한다. 둘째,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야 한다. 형량이 국민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김성훈 IDS 홀딩스 대표는 1조 원을 사기치고 겨우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1조 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겨우 징역 14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의 사기를 친 유역 사업가에 대하여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미국의 조이팔로 불리우는 맥도페에 대하여 징역 150년을 선고하였다.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들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하여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셋째, 대형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규모 금융사기의 경우 로비가 이어지고
정관계, 법조계의 비호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서울지방청장 구은수는 IDS 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아